네, 김치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업종 하나를 보죠.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네,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선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꽤 많이 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약바이오 섹터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임증권의 장민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에서 그나마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선전을 어디서 이유를 찾으시나요? 우선 특별히 업황을 타지 않는 이제 저희 섹터의 특징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CDMO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전통 제약사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업체들의 모멘텀이 모여 있는 하반기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크로와 그다음 중국과 미국과 함께 이제 놓고 봤을 때요. 네. 저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유동성이 증가가 되니까 주식시장 전체에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받는 시점과 잘 맞물리면서 이제 저희 섹터가 이제 특히 더 이제 잘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과 중국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점유율 경쟁을 하지도 않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또 성과를 통해서 보여지면서 꿈이 현실화가 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3분기 실적 시즌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일단 주가의 드라이버로서 실적이 중요한 기업들이 있고, 네. 실적보다 이제 모멘텀이나 내러티브가 중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중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MO, 바이오시밀러, 전통 제약사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돋보이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간 생산 계획상 상저하고의 실적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모두 달러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달러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지 않는 수준이고요. 그런 것들 이제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이제 하반기 중 가이던스 상향을 기대해도 괜찮은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하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시선이 대부분 진펜트라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간 성장을 이제 조정 매출 기준으로 한 33%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펜트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8%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펜트라 이외에도 이 기업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측면에서 FDA 신약 승인을 이룬 유한양행이 이제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적이 또 증가를 할 것이고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이 실적을 이끌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모멘텀을 좀 끌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실적 모멘텀이 대형주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이 또 파이프라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을 이제 세울 때 실적 시즌에는 좀 실적이 주가의 드라이버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모멘텀이나 이제 내러티브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상 결과나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는 이제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시즌에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제 이런 전략입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거네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글로벌 비판형으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도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선 일단 삼성바이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텍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술 이전을 이뤘고 그다음 해외 임상의 순항으로 기업 가치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게 주가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모멘텀의 부재로 주가가 조금 하락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하늘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은
기술 이전을 했고 해외 임상을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모멘텀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몰려 있으면서 이제 주가는 좀 흐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 끝자락쯤에 다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51,000원으로 최근에 상향 조정을 하셨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15만 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어려운 시장에서 네. 좀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9월 순매수 1위가 또 알테오젠이라고 들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그렇다면 4분기에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주도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이제 매크로 이슈들도 네. 중요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제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섹터를 견인하는 종목들이 대형 바이오텍인데 이제 이 대형 바이오텍이 오르는 이유가 내러티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연말에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저희가 이제 주도주로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가 지금 시장에 확산돼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나와야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남은 4분기 동안 제약바이오주는 저희가 변수를 뭘로 봐야 됩니까? 우선 변수는 저희가 이제 내러티브랑 계속 모멘텀을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그 모멘텀에 지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그게 지연이 발생을 한 것이 기업 가치에 정말 펀더멘털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지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너무 조급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롱텀으로 이제 기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PO와 관련해서도 1조 원대 몸값이 예상되는 바이오의 대여가 또 공모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IPO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에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나요?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비상장,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리 되게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전문성과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기업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은 이제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과 함께 피어로 묶이면서 더 높은 관심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었다면 이제 저희가 상대 비교를 통한 밸류에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한테 되게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제 상장을 앞둔 IPO를 하는 기업들을 보실 때는 네. 이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자금 조달을 한 것을 통해서 다음 스텝, 그러니까 다음 마일스톤을 어떤 것을 달성을 할 것이고 기업 가치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이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좀 대외 변수하고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미국은 또 생물보안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좀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저번에 이제 중국 부양책이 네. 발표가 됐을 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빠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전반적인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섹터랑 비교를 해서 지금 이제 미국 내, 그러니까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 내에서 경쟁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쟁은 조금 우호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생물보안법이 실제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숫자 측면에서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러티브와 이제 센티멘터를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생물보안법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인 흐름은 생물보안법과 같은 이제 요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한테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성장성, 펀더멘털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내러티브도 이제는 갖추고 있다라고 CDMO 업체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투자 전략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기대가 되는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발생한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들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각각 발표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10월에 이제 아마케 트리플 미팅이라는 이제 아마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포스터 발표를 하는 기업들 주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멘텀과 이제 내러티브를 증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하는 종목들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아임증권의 장민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